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그러면 짜잔 요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그럼 한눈에 볼 수가 없네요. 없네요. 그죠? 예, 요거는 그럼 조금 줄이겠습니다. 좀 줄이면 한눈에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장 좀 어렵습니다. 이 문장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못 읽을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안 읽혀질 겁니다. 그러면 요 문장을 읽고 난 뒤에 요 앞에 문장을 요렇게 읽었을 때 내가 뭐라 그랬죠? 만약 못 읽겠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반복되는 말이나 반복되는 패턴을 한번 봐라. 또는 아니면 뭐죠? however이나 뭐 therefore 같은 위에서 나오는 말을 이제 한번 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서 뭐가 보이는가 하면 요게 보였어요. was였거든요. 옛날 일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다 옛날 일이 아니고 현재 이야기를 해요. 어디 갔노? 현재 이야기죠? 지금 이해가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요래 하겠다라고 해서 B번이 먼저 보이면서 요래 보이니까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은 쌤 나는 안 그랬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오래 좀 하다 보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보는 관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아니면 또 난 이거 생각을 못 했다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다른 거 내가 얘기했죠. 그죠? 시제 그다음에 주어가 법용적인 주어인지 아니면 우린지 넌지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하다가 갑자기 이제 인간으로 가게 되면 we라든지 human being이라든지 they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점이 그러니까 주어가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과거에서는 그 과거는 다른 말로 뭐야? 프리디지털 에라니까 그 디지털 전의 세계는 이러했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요러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but을 중심으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과거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다면은 받을 수 있는 현재적 사항은 법부터 해서 받는 게 더 좋았는데다가 주어진 문장에 디지털과 디지털이 나오니 어때요? 저는 B를 먼저 설정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내용 파악 하나도 안 하고 그렇죠? 이래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근데 B번을 먼저 하고 난 뒤에 A번을 읽으니까 좀 헷갈려. 그런데 이제 C번에 보니까 카메라가 도입돼. fitting 아주 딱 어울리는 이그젬플은 그 라이트 필드 카메라가 나오는데 그 카메라 나오지. 디지털 파일에 대한 카메라 얘기, 포토그래프가 나오더라고. 그럼 이거 하고 B를 먼저 찍었는데 A가 먼저 올지 C가 먼저 올지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 내용을 안 읽어보고 난 뒤에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 제일 마지막을 이렇게 한번 읽어봤. 내가 했죠, 그죠? 제일 먼저 읽어보고 제일 마지막을 한번 읽어봐라. 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고 제일 마지막을 보니까 야, 이게 뭐가 나와? 셔터가 나오네. 카메라 셔터가. 그러면 질문 봐라. A번에 카메라 셔터가 나오고 C번에 카메라가 나와. 그럼 여러분들 카메라가 먼저 나오고 그 카메라에 셔터가 나오는 게 맞니? 셔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카메라 한번 도입해볼까? 이게 낫니? 카메라를 얘기해놓고 거기에 대한 셔터를 누르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야 이거 개꿀 막말로죠? 그래서 B번 다음에 C 다음에 A가 되면 될까? 지금 이해가요? 자,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주어진 문장에 관련되어서 오랫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하였도다. 그리고 그 오랫동안 했던 이야기는 디지털 시대 전 이야기였고 그리고 ABC 처음에 봤을 때 다 빨간색으로 봤을 때는 뭐다 이거다? 현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과거는 이랬지만 현재는 이러하다. 디지털에서는 다르다. 되겠죠? 그럼 디지털에 관련돼서 가장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 디지털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고 그 카메라가 도입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나중에 카메라를 어떻게 해요? 프레스트 셔터를 갖다가 누르면서 차각 소리가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지.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 문장을 해석 안 해도 맞을 확률이 몇 프로예요? 사실 95%예요. 내가 했잖아요. 문장은 구조적인 이 뼈대가 여러분 글을 잘 쓰는 사람일수록 코헤런트라고 하죠. 그죠? 앞뒤 문맥이 탁탁탁 맞으면서 유기적으로 그래서 오르가니제이션을 상당히 잘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게 한국말은 한국말 나름대로의 어떤 그 멋이 있잖아. 영어는 영어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고. 여기서 그럼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문장이 왜 해석 안 되는가 하면 여러분 저기 디지털 이미지가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그 특히 이제 삼성 있죠.
여러분, 사실은 인텔이라는 그 CPU 만드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CPU. 이제 이게 뭔가 센트럴, 이게 뭐야, 프로세스 유닛에서 중앙 처리 장치를 만드는 양반이 있을 거예요. 삼성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뭘 만드는가 하면 저장 장치, 스토리지. 스토리지가 뭔가 하면 이게 저장 장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장 장치를 크게 만들고 CPU를 만들고 어느 게 돈 많이 벌죠? 이거 돈 많이 벌죠. 근데 삼성은 어떻게 했죠? CPU를 만들 기술이 없으니까 스토리지를 갖다 엄청 막 크게 해서 막 그죠? 그럼 결국 누가 이겼죠? 삼성이 이겼죠. 왜? CPU는 어느 순간 내가 얘기했죠, 그죠? CPU는 굉장히 고급적인 어떤 중앙 처리 기술을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지만 스토리지는 이건 뭡니까? 그냥 뭐죠? 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크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양이 늘어나면 질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삼성의 스토리지 사업으로 인해서 점점 디지털 기기는 저장 장치가 커집니다. 저장 장치가 커지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해상도를 높여서 막 저장해도 되거든요. 그래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사진 필름 그 24장 들은 거 한 10,000원 주고 5,000원 주고 사가지고 24장밖에 못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안 되는데 지금 어때요? 뭐 삼성 갤럭시나 아니면 아이폰의 그 뭡니까 스토리지 뭐 몇 기가 뭐 1테라 뭐 이래 안 됩니까? 아니면 128기가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진 열라 찍어도 괜찮잖아요. 이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의 설정을 만든 그 근본적인 걸 해준 양반들이 누구야? 이분들이죠. 그리고 삼성, 지금 어떻게, 인텔에서 삼성 지금 오히려 따라가는 게 되죠. 그죠?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삼성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봐봐. 삼성의 스토리지 저장 장치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노래도 원음 그대로 디지털 전에는 샘플링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0명이 어떤 거를 쓰게 되고 그 10,000명에 대한 어떤 경향성을 한 100명 정도의 랜덤한 샘플링을 가지고 10,000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경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샘플링을 통해서. 그 표준 편차를 내면 샘플링을 하면서 이제 뭐 0.몇% 이렇게 샘플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값이거든요. 근데 이런 저장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샘플링 안 하고 근데 옛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mp3 파일 같은 경우는 20에서 2만 헤르츠 되는 어떤 음원 파일만 뺐잖아. 특히 이미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해상도가 낮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스토리지 사업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대로 다 디지털 이미지나 이런 것도 전체 다를 샘플링 할 때는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이 문장이 이제 읽히기 시작할 때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장 해석 안 됐을걸? 37번 한국말로.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양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저장할 수 있으니까 샘플링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원본 파일 그대로 지금 데이터셋을 갖다가 풀로 해가지고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같은 사진이라도 봐봐. 잠깐만 내가 이게 그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하면 그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한번 쳐볼게. 치면 이미지 컨트라스트가 어떤 건가? 이런 거. 이거 봐봐. 원본 파일을 갖고 있으면 내가 왜 따뜻한 색, 뭐 시원한 색, 흑백 이런 걸 내가 마음대로 나중에 내가 나의 니즈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니? 빼낼 수 있잖아. 보정 작업을 하니 많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원본 파일 자체가 이제 풀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면 내가 이걸 이래도 뽑을 수 있고 이걸 좀 따뜻한 색 또는 시원한 색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식으로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그저 뭐를 강조해 가지고 내가 조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Look at the data from the different angle. 이게 다른 측면을 갖다 볼 수 있다는 말은 풀 데이터셋을 갖다가 가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자, single plane 이게 측면, 단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plane figure, figure이 모양, 인물, 숫자에서 이제 모양이죠. 이게 평면 도형입니다. 여러분, solid figure 하면 이건 뭐예요? 입체 도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plane figure 하면 이게 평면에서 하나의 면, 그럼 single 면, 뭐 비행기 이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 그러면 single plane of the light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의 단면, 그 빛의 하나의 단면만 not just 받는 게 아니죠. 옛날 재래식 카메라 같은 경우는 왜 했잖아요. 그만큼의 어떤 어떤 설정 값도 그랬었고 디지털 같은 경우도 이게 스토리지 이게 한계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은 막 이제 rays from the entire light field를 갖다 갖게 되면 야, 그 면이 100만이니까 1,000만 개 이상의 어떤
영역을 다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안다?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 거야. 찍기만 하면 되고, 보정은 나중에 there is no need to focus at the beginning. 처음에 beginning 할 때 할 필요 없어. 왜? 무조건 다 찍으면 되니까. 왜? Do that afterward. 그 후에 보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돼놨거든요. 여러분 니즈에 따라서.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진 찍어놓은 거 나중에 해야지 해놓고 전혀 소화 안 되죠. 오히려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거 재밌죠? 안 그러면 이 문장 하나도 재미없습니다.